저희 마을은 수몰로 인해서 수몰지에 사시는 분들이 이제 이주하시는 그 이주 마을이 되겠어요. 이주를 하면서 우리 기존에 살던 사람만 이주한 것이 아니고 그 도시에서 농촌으로 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랑 같이 마을을 준비해서 만들게 됐고, 근데 마을을 만들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농촌에 있으면 땅이 있어야 되는데 땅이 없다 보니까 우리 땅이 없이 어떻게 마을에서 경제적인 삶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됐죠. 그래서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가 마을 공동체를 한번 운영을 해보자 이렇게 추진이 된 마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무엇이 있을까 이런 것도 찾아야 되는데 찾는 것도 생각보다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받으면서 교육을 통해서 자격증을 취득하자.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그 취득한 자격증을 활용해서 마을 주민들의 소득을 창출하는, 그래서 이제는 농촌 체험 마을로 제가 마을 공동체를 추진하고 있고, 그 마을 공동체의 기본 그 취지는 전체가 이제 공유하고 또 나누고 또 일자리를 창출하자, 이러면서 경제적 공동체가 돼가고 있는 거죠. 아직은 시작 단계라 좀 미흡한 면도 있지만 그래도 지금 추진되는 과정이 준비가 잘 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 경제적인 파급 효과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마을입니다. 100%는 있을 수가 없죠. 네. 100%는 있을 수가 없지만 제가 첫 단계에 한 90% 정도의 그 주민들이 참여를 시작해서 교육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맞는 교육이 있고 또 자기 취향에 안 맞는 교육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에서는 분야별로다가 교육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겠다. 그래서 이제 그 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좀 분야적으로 나눴죠. 그렇게 해서 각자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는 뭐 99% 정도가 참여가 됐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돈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마을 회관에 모여서 하게 됐는데 제가 포천시청에 가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마을 사업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했더니 무슨 사업인데, 저희는 거창한 사업이 아니라 주민들 교육을 하는데 교육비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포천시에서 그 강사들을 갖다가 이렇게 사별해서 보내주신 거죠. 그다음에 그것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됐습니다. 돈은 없었지만 교육을 진행하는 데서 어려움이 없었고, 또 교육을 받다 보니까 이제 주민들이 자격증도 하나씩 따게 되고, 그러고 나니까 우리가 시설이 필요하다라는 이제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고 있는 걸 좀 간단히 얘기 드리면, 이 사업에 대해서 같이 소속감을 못 갖거나 아니면 좀 불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긍정의 갈등으로 좀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 긍정의 갈등으로 변화시키는 데는 어떠한 그 학술적 논리가 아니라 인간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제가 이제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는 그렇게 하죠. 결혼기념일이 언제야? 이제 다 적어놔요. 결혼기념일 아침에 문자를 보냅니다. 일주일 결혼기념일 축하해. 근데 이것이 그 사람에게는 굉장히 관심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저쪽에도 이제 부녀자님도 계시지만 어르신들한테는 제가 또 생일 난을 하나씩 보내드려요. 마을 제 이름으로.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네가 내 생전에 여태까지 꽃다발 한 번 안 받아봤는데 우리 마을 대표가 생일날 화분을 하나 보냈어. 이것이 바로 인간적인 측면에서 갈등을 풀어가는, 왜? 인간적인 측면에서 마음이 열리니까 그분들도 다른 거에 불만이 증폭되는 것이 아니라 수그러드는 거예요. 그것이 저는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갈등은 항상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관리해 가는 것이 좀 중요하다. 그래서 갈등은 해결이 아니라 관리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계획에는 첫째는 교육이고요. 네. 둘째는 그런 것 같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단합이 잘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좀 환경이 바뀌고 농토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서로가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의욕이 더 강해지고 거기에서 이제 공동체 정신이 좀 더 활성화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마을 리더로서 마을 주민들에게 희망을 이렇게 전달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것이 주기적으로 좀 더 진일보되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처음에는 우리 잘 살아보자 이런 개념에서 무료 봉사로 다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무료 봉사도 어느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한 것이 이제 손익분기점에 이르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개념이 있을까. 그래서 첫 번째 생각한 것이 시골로 그러면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시골을 갖다가 좀 중시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르신들에게 이제 노력 복지연금을 드리자. 이것을 회의에서 이제 의결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많지는 않지만 월 5만 원
그럼 1년에 60만 원인데 이것을 어떻게 드릴까? 월 5만 원은 너무 적은데. 그래서 저희가 또 생각한 것이 한 번에 이걸 드리자, 일시불로. 그럼 어느 때가 더 좋을까? 근데 구정설이라는 때가 참 이렇게 시골 어르신들은 가족들이 모이잖아요. 그때 이제 시골 부모님들이 주머니가 두둑하면 기분이 되게 좋으시거든. 그래서 그때 드리자. 이렇게 이제 결정을 했고, 그 다음에 또 마을이 젊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소득 안 지가는 애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 마을이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을 마을에 또 투자하는 데 있어서 장학사업을 하자. 요것을 이제 차기 연도에 재빙하기 위해서 그렇게 마을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첫째는 이 마을 전체에 그 정이라는 게 더 커졌어요. 제가 행복한 고민이라는 표현을 잘 쓰는데, 진짜 행복한 고민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25 가고지 않습니까? 근데 A라는 집에서 오늘 대표님 저녁 식사 같이 해요. 이제 불렀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게 다 부른다 그러면 저는 매일 25일을 나가야 돼. 근데 꼭은 아니지만 제 자녀들이 외국에 나갈 때 토요일날 주말에 와서 우리는 집에 와도 아빠하고 같이 밥 한 번 먹을 시간이 없어. 근데 이것이 진짜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웃집에서 뭘 하게 되면 서로 부른다는 거죠. 같이 나눌 줄 아는. 이제 그게 좋고, 두 번째, 그 아이들이 지금 잘하는데, 아까도 저 이제 아이들이 그래요. 어떤 아이는 작은 할아버지, 어떤 아이들은 뭐 큰아빠, 뭐 이렇게 부르는데, 이것이 사실 없이 이렇게 아이들이 다정다감하게 모인다는 거죠. 내 자식은 아니지만, 그 꼬맹이들 지나가다 어디 가니? 그러면 배꼽에서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도 하고, 어떨 때는 막 어디 가요? 그러면 빠이빠이도 하고. 근데 이것이 이제 바로 공동체가 되다 보니까 벽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마을에 보시면 울타리가 없잖아요. 울타리가 없게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저는 울타리가 있으면 아마도 지역에게 거부하는 게 생겨요. 근데 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유대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그거를 이제 타파하고, 이 회관 밑에 집 같은 경우는 저희가 3세 방앗간이라고 그래요. 그래요? 그 집은 또 그 네 분이 누가 들리면 차 한잔 마시는 걸 그렇게 좋아해. 그다음에 그 집은 차고 쉽게 들어가, 부담 없이. 근데 그분도 외부에서 들어오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었다면, 공동체가 아니었다면 그런 분들이 적응하기 힘들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공존을 하다 보니까 저희는 또 모임할 때 연락을 다 해가지고 같이 모이게 되고, 그 다음에 소소한 거라도 카톡방이나 배를 통해서 서로 공유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 부담이 없다. 그리고 이제 저 아래 그 최고 연장자이신 그 할아버지 댁도 뭐 누구든지 가서, 그 또 어르신네가 그래요. 젊은 친구들 지나가도 저희 때 갔을 때 만나게 되면, 야, 이리 와서 한잔하고 가. 그리고 불러주세요. 본인은 안 되셔도 그런 것들이 공동체 속에서 살아나는 정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우리가 이제 보통 조직을 보게 되면 공동체 조직에서 수직 구조, 수평 구조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행정적 조직, 특히 군대 조직이 완전 수직 구조고, 이 농촌의 이러한 조직들은 수평 조직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수평 조직의 장점과 단점은, 장점은 그 서로 같이 어우러서 한다는 게 장점인데,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수평 조직에서는 리더의 역할이 굉장히 특수가 될 수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같이 일을 하다가도 내 마음에 안 들으면, 올 거래 마을 대표 바꿔. 그리고 또 어떤 규제할 수 없는 것이, 리더가 이것 좀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하기 싫어서 안 하면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수평구조의 단점이죠.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던 중에, 사람 관계가 좋으면 다 풀어지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문자 하나 관심 가져주고, 그 다음에 그 어르신애들한테는 생신날 이렇게 난 하나 보내는 것이, 그 자기들한테 전달이 돼요. 야, 내가 우리 대표한테 화분 하나 받았어. 이것이 바로 생각지 않은 좋은 쪽에 파급 효과가 이렇게 나는 것 같아서, 저는 농촌 마을의 공동체는 관계성이 좀 중요시돼야 되겠다. 여기서 업무 지향적으로 가려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한전된 인원, 한전된 인적 자원 가지고 업무를 얼마큼 더 잘할 거냐 이거죠. 그리고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멋있고 아름다운 건데, 아니 그거 컴퓨터 그것도 하나 못해 그러면 이거는 무시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지고 있는 역량에 대한 칭찬과 격려를 같이 해주는 것이 관계성을 걔는 만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느낄 때 저한테 불만 없겠어요? 불만 다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불만이 표출되지 않고, 지나가면 그래도 대표 어디가 오늘 뭐저 짜장면으로 먹으러 갈까? 이런 표현이 저는 바로 관계성에서 나올 수 있는 거라는 걸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관계성이 업무 지향적보다 우리 농촌 마을의 공동체는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옛날에는
농사를 지려면 여러 시간이면 농사를 못 쳤어요. 지금 기계화가 돼가지고 기계만 있는 사람 혼자 다 해도 돼요. 그러면 공수라는 개념이 사실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마을이라는 큰 틀에서 놓고 봤을 때 우리 마을의 가치를 주고 싶은 것은 공동체가 구성되지 않으면 가치가 일단 창조가 안 된다고 보고, 두 번째, 마을에 지금 제가 이제 문화 콘텐츠 저 분야를 갖다가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마을의 문화도 공동이 아니면 만들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을 공동체가 유지가 되고 또 그게 활성화되면 그 마을은 생각지 못했던 추가적인 그 많은 기회 요소들이 생긴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하고, 또 하나는 그 일을 하더라도 혼자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